사랑하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생생한 언론 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 효자 사직 무학 교남동 지역구 출신 배효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 600여 채의 한옥과 낮은 지붕의 양옥집, 거미줄처럼 연결된 골목이 매력적인 서초는 경복궁 서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 별칭으로 인왕산 동쪽과 경복궁 서쪽 사이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일대의 지역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인 북촌과 더불어 많은 내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궁녀, 외간, 중인들의 생활 공간이었으며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를 하시고 나아가 계례 문화를 높이는 데 기본이 된 훈민정음의 창제 방대한 편찬 사업, 농업과 과학 기술의 발전, 의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업적을 조선의 기틀을 확고히 하신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행주대첩의 영웅 건율장군과 조선중개의 학자이자 영의정까지 오르셨고 이 덕형과 돈독한 우정으로 오성과 한음의 일화로 유명한 오성의 이항복 선생의 집터가 남아있어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촌의 특별함에는 산 아래에 물이 흐르고 나무와 바람이 놀다 가는 곳 인왕산 수성계곡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행주대첩의 영웅 건율장군과 조선중개의 학자이자 영의정까지 이거 한번 읽어놓고 그리고 서촌의 특별함에도 산 아래에 물이 흐르고 나무와 바람이 놀다가 가는 곳 인왕산 수성동 계곡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수성동은 조선시대 역사 지리서인 동국여집이고 한경지락 등의 명성지로 소개되어 있고 gem제 정선의 수성동 해화에도 등장하며 계곡 일대가 조선 후기 중인청을 중심으로 한 위안학문의 주 무대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곡 아래 걸려있는 돌다리는 gem제 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한 것으로 통돌로 만든 제일 긴 다리 중 한양도성 내에서 유일하게 원위치에 원형 보존되어 있어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근대까지도 이어져 한국 서구 근대화의 화풍을 도입하는 데 공헌했으며 흰소 그림으로 유명한 서양화가 이중섭,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등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암울한 역사성을 담은
깊이 있는 시를 쓰신 민족시인 윤동주,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어로 시작하는 사슴의 시로 유명한 여루시인 노천명, 전통 속에서 현대적 미감을 구현해낸 동양화가 겸 서양화가인 남정 박노수 화백, 전통적 수목, 기법의 새로운 창조적 추구와 더불어 한국 사냐와 전원의 독특한 향토적 분위기를 독자적인 사상풍의 합법으로 구현시킨 근대 한국화의 대표적 산수화가인 이상범, 하백 등의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며 문화예술의 꽃을 피운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서촌에는 선의궁터, 자수궁터, 육상궁, 추사김정희 집터, 송강정철 집터, 백세청풍바위 및 김삼룡 집터, 쌍홍문터, 통이동 백송터, 해공신익이 가옥, 홍주문 가옥, 최구동교회, 인부락의 태생지, 보안여관 등 많은 유산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촌은 앱모습을 담고 있는 소박한 한옥과 양옥집들, 그리고 서울의 사라져버린 수많은 뒷골목의 추억을 되살려준 도심 골목형 시장인 금천교 시장. 먹고 싶은 시장 안 음식을 엽전으로 지불하면 빈 도시락 통에 인심 좋게 가득 담아주는 일명 도시락 카페로 유명한 통인시장 및 소규모 갤러리 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즘에는 서촌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맹실공이 종로구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촌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내외국인의 방문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없어 처음 오시는 방문객들은 골목골목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촌의 역사성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내외국인의 방문객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방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관광정보의 제공은 우리 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촌 지역을 위한 관광 안내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 안내소라는 것이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홍보의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고, 지역 전시관이나 체험 공간 등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촌 지역에 관광 안내소가 설치된다면 서촌 지역 문화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에 더 큰 자본이 들어오기 전인 지금이 서촌 지역의 관광 안내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적기라 생각합니다. 관광 안내소 설치에 따른 예산 문제는 문화관광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분담하고 외국인 안내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 안내소 설치 장소로는 서촌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경북공역 4번 출구 부근이 적정하다 보며 무엇보다도 서촌은 관광 안내소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서촌 관광 안내소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촌 지역이 종로구의 명소가 아니라 서울의 명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소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8월 15일 강복절이 되면 조국의 강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 선열들의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는 경축식을 비롯한 기념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거행되어 왔으며 모든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개양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의 애환을 봉선에 빗대어 널리 애창되었던 가곡이 봉선화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알고 어릴 적 한 번쯤 불러봤을 것입니다. 그 가곡을 작곡한 홍남파 선생이 사셨던 가옥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남파 2-16번지에 있습니다. 홍남파 가옥은 1930년에 독일 선교사가 지은 백돌조 서양식 건물로 홍남파 선생이 1936년부터 1941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셨던 집입니다. 그래서 가옥의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과 함께 홍남파 선생의 삶과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가옥을 보존하기 위해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90%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가옥을 매입하여 거실과 안방으로 사용하던 지상 1층에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장으로 만들었으며 지하에는 자료실과 시청각실을 만들어 홍남파 선생 관련 서적과 비디오 테이프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홍남파 선생의 말년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남긴 족적을 가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께서 작곡하신 봉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자 최초의 기악곡으로 가사 내용 중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행제가 없어져도 너의 혼이 옛 있나니 하창스러운 봄바람에 한생길을 바라노라를 통해 비록 겨울이 닥쳐와서 모진 눈바람에 행체마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혼맥은 결코 죽지 않고 길이 남아서 찾아온 새봄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폐부를 찌르는 비연의 시구에서 이 노래가 단순히 애소린 가곡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 노래로 성화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홍남파 선생은 한국 최초의 음악 잡지와 음악 산문집을 발간하였고 한국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공연하였으며 조선음악협회 상무이사를 영입하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절의 우리나라 음악계에 큰 영향을 남기셨습니다. 대표곡인 봉선화를 비롯하여 작품에는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등 민족의 정서와 애수가 담긴 가곡과 달마중 낮에 나온 반달 등의 동료, 도쿄 유학 직전에 남긴 통속 참가집, 집곡집 등 17권의 저작물이 있으며 그 밖의 저서에는 음악 만필, 세계의 악성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홍남파 선생 위협을 기리기 위해 1969년 8월부터 남파 음악제를 열어 남파 음악성을 시상하고 대규모의 음악 경연 및 초청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남파 음악상 수상자로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정경화, 장영주가 있고 지혜자인 금남새, 정명훈이 받았으며 성악가로는 조수미, 신용옥 등
많은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 가곡제, 남파 어린이 동료대회, 어린이 봉숭아 축제 등 음악회를 개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남파 가옥의 협소성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을 초청해 뜻깊은 음악회를 열고자 해도 할 수가 없으며 비라도 오면 그 불편함이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회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해마다 떨어져 가고 소중한 문화자산의 가치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남파 가옥 주변의 재개발 및 재건축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홍남파 가옥의 아파트 속 외로운 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활용하면 지역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홍남파 선생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미친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나 가곡으로 일제강점기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지탱해 왔듯이 지금은 선생의 음악 정신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부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분의 채취가 살아있는 선생의 가옥 주변에 홍남파 선생을 위한 상설 음악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